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별일 없이 한 주가 잘 지나갔어요. 또 무슨 일이 빵빵 터져줘야 할 말이 많고 그런데 별일 없이 지냈네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니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2주 전에 뿌티니트 프라이데이 티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소매 분리를 하고 원통으로 계속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를 원통으로 뜨다 보니까 언제 다 뜨나 싶어서 이 실까지만 뜨고 팔을 먼저 뜰까 생각 중입니다. 방금 찾아낸 문제점인데 제가 이거를 S 사이즈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M 사이즈로 하려고 했더니 품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S로 뜨고 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뜨면 내가 입을 수 있을까? 팔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애교 뜨는 느낌? 사이즈를 너무 작은 걸 했나? 이게 목도 작아 보이는데 이게 내 머리가 들어갈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엄청나요. 이거 격단으로 뜨는 거라 신축성이 나서 다행히 목은 잘 들어가요. 근데 이 팔이랑 이런 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팔이 들어갈지. 떠보고 너무 작다 싶으면 어떡하지? 옆집 언니 선물로 줄까?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옆집 언니가 되게 마르셨거든요. 충분히 예쁘게, 진짜 예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머, 지금, 어머. 이거 진짜 지금 방금 발견한 건데 잘못 떴어요. 어머, 어떡하지? 다 풀려야 돼요. 지금 무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무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브로큰 립으로 떠야 되는데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부터 한 단 고무뜨기로 뜨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지금 다 풀려야 된다. 어쩐지 잘 뜨고 있다 했어. 오늘은 이거를 먼저 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풀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나게 떴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워. 오늘은 정말 열심히 뜨면서 수다 떨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풀고 있을 줄이야. 이틀 전에도 애기 밤에 자고 뜨개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틀린 거예요, 또.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바늘을 완전히 다 빼고 안 하고 그냥 하나씩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 그렇게 풀은 것 같아요. 천천히 풀면서.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빨리 푸네요. 뜨는 건 오래 걸리는데 푸는 거는 진짜 금방이네. 다 풀었습니다. 다시 바늘을 끼워볼게요.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셀린 같아요. 셀린이 누구냐면 저희가 새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지금 저희 동네는 파리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이거든요. 애기 낳고 한 달 있다가 일로 이사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전에는 파리 15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신랑 혼자 살고 있던 집에 결혼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봄에서 초여름까지 어떤 새가 와요. 근데 그 새가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새 소리가. 어떤 새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 집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옥상인가? 아무튼 되게 뾰족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새들이 그렇게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을 보니까 그 새가 그렇게 거기 앉아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새소리였던 거예요.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이 그날부로 셀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셀린디온처럼 노래 잘한다며. 근데 그 새가 또 생긴 게 되게 까매요. 머리까지 되게 까만데 부리만 엄청 노랗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새가. 그 집에 살 때 새가 되게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새가 이렇게 올 때면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아쉬웠던 게 이제 셀린 못 보겠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예전 집처럼 한 곳으로 이제 날아와서 앉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공원 가면 공원에서 이제 좀 멀리 있는 걸 본 적은 있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요. 셀린 보고 온 날은 신랑한테 나 셀린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죠. 근데 지금 셀린 소리가 들리네요. 되게 새벽부터 소리가 들려요. 제가 임신했을 때 새벽마다 깼었거든요. 새벽 한 4시? 그때 깨가지고 아침에 다시 잠들고 맨날 거의 그랬었어요. 새벽에 잠을 그렇게 못 잤었어요. 그때 새벽에 깨면 꼭 셀린 소리가 났었어요. 아침마다. 그 새벽마다 셀린 소리가 나서 셀린도 이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더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나 봐요. 더워지면 또 한동안 소리를 못 듣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계절이 바뀌면 셀린 소리가 다시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 오니까 셀린은 많이 못 보는데 앵무새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정원에 나무가 많거든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앵무새가 초록색 앵무새가 막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그 나무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봤는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고 막 여러 마리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앵무새 같아가지고 사진도 찍었었죠? 근데 진짜 앵무새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앵무새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탈출을 했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봤고 그리고 올해도 봤고 근처 놀이터에서도 앵무새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앵무새도 철마다 이동을 하는 새인가 봐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앵무새를 그냥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름을 지어줬죠. 이번엔 제가 지어줬는데 그 앵무새는 피터가 되었답니다. 근데 보면 피터 왔다고 피터. 그렇게 셀린과 피터는 저희 친구가 되었답니다. 지금 밖에 그렇게 셀린 소리가 들리네요. 새 소리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셀린 소리 들으면. 셀린 왔구나. 저희만 아는 그런 친구죠. 한국도 그럴 텐데 여기 비둘기가 진짜 많거든요. 비둘기가 되게 시끄러워요. 새벽에 난간이나 그런 데서 구구구구 소리 내는 거 들으면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며칠 전에는 신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비둘기한테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조용해졌대요. 여기 비둘기들은 바게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되게 통통하고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대요. 비둘기 빵 주지 말라고. 공원 같은 데 가면 한번 어디였지? 리옹 갔을 때였나? 리옹인가 어디 공원에 갔었는데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비둘기 아줌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너무 비슷한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영화 보는 느낌?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코를 다 꽂았거든요. 천천히 떠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신랑이 지난주에 등산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왔어요. 오자마자 다음날 또 출근하고 신랑이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만 예쁜 거 봐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애기랑 저랑 생각이 많이 났대요. 같이 봤으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0m, 2500m까지 올라갈 자신이 없어. 그리고 엄청 타서 왔어요.
팔이랑 목 뒤랑 너무 까매져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까맣다기보다 좀 엄청 빨간 상태? 이제 며칠 지나니까 붉은 게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지금은 너무 심해졌어요. 반팔을 입었었는데 반팔 안 입은 데랑 입은 데랑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근할 때도 날씨가 더운데 햇빛을 좀 덜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긴팔을 입고 출근한 날도 있었어요. 좀 며칠 지나면 이제 다 그게 벗겨지겠죠, 탄 게? 그러면 이제 좀 원래대로 돌아오려나? 예전에 저희가 신혼여행 겸 첫 번째 같이 보내는 그 바캉스 여행을 그 그리스로 갔었거든요. 그때 신랑이 진짜 엄청 탔어요. 그때 신랑이 지금 봐도는 너무 웃긴 게 그때 선글라스를 너무 자외선이 강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막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드니까 그늘에서 앉아서 쉬자 하고 좀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셀카도 이제 찍고 그러는데 신랑이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눈만 빼고 눈만 안 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웃긴데 그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긴 그 상황을 되게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타고 이번에 등산 갔다 온 후로 이렇게 새까맣게 탄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자마자 감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감자팩 해주고 집에 있는 다른 팩들도 다 붙여주고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명이 탄살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서 알려줘가지고 약국 가서 사서 이제는 지금 그거를 계속 바르고 있는데 하루하루 볼 때마다 팔이 점점 더 심해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탈 수가 있지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한 20도 초반인 것 같은데 기온이 체감 기온은 한 36도였어요. 정말 그냥 그늘 없는 땡볕에서 햇볕을 받는 그 느낌을 진짜 너무 뜨거워서 순간 딱 그때 드는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데 산 위에서는 얼마나 뜨거웠을까 싶은 거예요. 덥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근데 그 산 위에는 덥진 않대요. 시원하대요. 오히려 시원해서 그렇게까지 타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원한데 뜨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재밌었나봐요. 그런 야영? 보이스카우트 후로 야영을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도 호텔로 가고 그러지 침낭 속에서 잘 일은 없었으니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이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등산 멤버가 총 7명이었는데 3명은 한국인, 3명은 프랑스인, 그리고 1명이 베트남 사람. 근데 2인용 침대가 3개 있었고 1인용 침대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 있는 팀원 한 명이 앙뚜안이라는 프랑스인이 자기는 코 많이 본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3개의 텐트 모여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다가 덩그러니 텐트를 하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막 보여줬거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는 뭐 먹었냐 그러니까 이틀 점심으로는 피자. 산에서 피자 먹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 경치 보면서 피자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은 고기 구워서 먹고 파스타 같은 거, 살라드 이런 거 곁들여가지고 먹고 그랬대요. 거기에 캡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등산,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코스도 다 그분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용품들도 많으시대요. 캠핑 용품. 그래서 그분 없으면 자기네들은 못 간다고 요리도 다 그분이 해주신대요. 고기도 다 구워주고.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영상 찍는 날 이제 신랑이 첫날 등산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첫날이라 2시간만 올라간 건데 와서 들어보니까 첫날이 제일 힘들었대요. 계속 오르막길이고
한 600m를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더 높이 올라갔지만 좀 원만한 곳을 올라가고 평지도 있고 약간 그런 곳을 가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알프스 산 위에 보면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눈을 밟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년설인 거죠. 눈이 안 녹는 거. 그 눈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새하얀 그런 눈은 아니고 이렇게 또 그 위에서도 이제 산사태가 산사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들이 휩쓸려가지고 내려오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딱 눈을 보면 이제 흙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눈 어떠냐 그러니까 이렇게 뽀도독 들어간대요. 뽀도독 들어가는 눈이고, 막 그렇다고 엄청 막 뽀송뽀송한 그런 눈은 또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얼음이 있는 살짝 그런 눈인가 봐요. 근데 만져봤냐니까, 만져봤다고 제가 차갑냐고 물어봤거든요. 차갑대요. 눈이니까 차갑지 이러는 거예요. 자외선이 강한데 그렇게 눈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건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신랑도 등산하면서 등산가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지나치는 이제 등산가들. 근데 그 등산가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대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막 웃으면서 뽕쭈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느끼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오실 수 있구나. 물론 그분들은 배낭이 그렇게 무거운 배낭이 아니고 가벼운 배낭으로 오시는 거기는 하죠.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900m 정도까지는 차 타고 올라간대요. 휴게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렇게 험한 등산길 말고 애기들이랑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대요. 경치 좋은. 애기가 좀 더 크면 좀 더 잘 걸어 다닐 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랑이 보내준 사진들이 너무 달력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알프스 산 사진 보는 느낌? 근데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신랑이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사진을 보니까 이제 스케일감이 좀 보이니까 와, 이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멋있고 경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알프스 눈 덮인 산이 눈앞에 딱 보이고, 그리고 밤에는 별 구경하고 있다면서 별 사진도 보내줬었거든요. 첫날에 별도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직접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등산 또 갈 거냐. 그러니까 그 등산 멤버들이 이제 다음 등산지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등산은 가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멤버 그대로 추가가 되면 됐지 거기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바캉스를 아직 숙소를 예약 안 했거든요. 그때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민기적거리다가. 저희는 그 멀지 않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자연 경치 같은 걸 보고 싶긴 한 거예요. 근데 또 스위스 쪽이나 그쪽으로 가자니 너무 멀어서 고민 중이에요. 안 그래도 아까 옆집 언니 집 앞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언니가 뭐 전해줄 게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언니네는 휴가를 이번에 2번 가신대요.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좀 어디론가 좀 가야겠다면서 2번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째 숙소랑 다 예약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예약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저희 아직도 못했다고. 근데 지금 숙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아는데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올 여름에는 디즈니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애기도 가면 좋을 것 같고, 디즈니 오픈하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디즈니가 6월 중순인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캉스에 디즈니도 가고 딴 데 휴가도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비염 생기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정말 비염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비염 증상이 뭔지도 몰랐고 비염이 대체 왜 생기지? 왜 그랬는데 제가 올해 1월부터 비염 같은 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심할 때는 하루 종일 콧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재채기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심한 날은 이제는 알러지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보니까 이렇게 대바늘로 옷을 뜨기 시작한 게 작년 말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김뜨개님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김뜨개님 레시피로 옷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김대리님 영상 보니까 왕실로 뭐 스웨터 하나 뜨기, 왕실 하나로 뭐 몇 개 이렇게 뭐 뜨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실들 그런 거 있으면 막 써보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아쉬워만 하다가 여기서 무슨 다른 실들 같은 걸 막 찾아보다가 그 왕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게다가 제가 사려고 하는 그 실이 5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4볼을 샀거든요. 2볼은 신랑 스웨터 떠주고 2볼은 기본으로 해서 원피스 뜨려고 그렇게 해서 샀었어요. 그 실로 한 2달? 2달 반 정도 계속 그 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비염이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실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게 지금은 그 실을 안 쓰는데도 지금도 비염이 심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 후로 비염이 생긴 건지 옆집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니가 이 동네에 와서 2년 지나니까 무슨 알러지가 생겼었대요. 눈도 되게 가렵고 그렇게 재채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때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그랬대요. 봄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니까 이제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봄이 돼도 그런 증상이 없대요. 근데 저희 신랑도 여기 와서 없던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이제 뜨개질 하는 시기랑 좀 맞물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뜨개질 하다가 비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심할 때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예전에 친한 언니 동생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분이 비염이 심하시대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딱 오셔서 얘기하는 게 집이 되게 건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비염이나 이런 게 전혀 몰랐으니까 우리 집이 건조한지도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가습기를 꼭 틀어놓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건조하면 바로 그렇게 콧물이 흐르는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물 같은 거 많이 자주 드신다고. 근데 그래서 저도 가습기를 틀어놨었어요. 그때 증상이 되게 심하거나 그럴 때.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많이 안 겪어봐서 그런지 가습기가 있다고 좀 나아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요즘도 되게 불편할 때는 정말 불편하게 지내요. 봄이 지나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수록 좀 체질도 바뀌는 건가?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도 신랑이 휴가를 냈거든요. 그 5월까지 써야 하는 휴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쓴 줄 알았는데 하루가 더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다 쓰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휴가를 내서 쉬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뭐 할까 이제 그러다가 차 타고 나갔어요. 차 타고 나가서 마트 갔다 왔어요. 대형마트. 르클레라는 대형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차 타고 가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국은 대형마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형마트가 도심 안에는 많이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야지 큰 마트들이 있거든요. 차를 사면서 종종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시 그런 큰 마트 가면 별거 안 사는데도 100유로, 200유로 그냥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쇼핑도 하고 왔는데 이게 차가 없어졌었던 게 그냥 꿈 같은 거예요. 그냥 차를 안 타고 다녔던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차를 타고 어딜 나가는 느낌? 며칠 전까지 비 오기 전에 엄청 더웠었거든요. 요리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없고 뭘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이제 그러다가 지난번에 가지냉국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오이냉국을 해서 먹었어요. 그 오이냉국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역시나 너무 시원하게 너무 시원하게 해서 잘 먹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맛이 없으니까 또 뭘 해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릭 샐러드를 해서 먹었어요. 그 그릭 샐러드가 오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우니까 오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까지 오이냉국과 그릭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 그릭 샐러드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그리스 가서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여행하는 내내 식사할 때마다 꼭 주문을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고 너무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릭 샐러드가 엄청 차게 해서 먹는 샐러드인 거예요. 그렇게 바로 냉장고에서 바로 나오니까 또 더 시원하고 더 맛있는 거예요. 땀도 많이 흘리고 너무 이제 더웠어가지고 맛있게 느껴졌나? 아무튼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와서도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더우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그릭 샐러드가. 여기서 해 먹어봐야겠다 하고 한번 해봤어요. 딱 해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리스에서 먹는 그 샐러드 맛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후에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제 샐러드 할 때 그릭 샐러드도 종종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간단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서 너무 잘 먹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레시피가 많잖아요. 그릭 샐러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넣더라고요. 양상추를 넣기도 하고 뭐 다른 샐러드 같은 거를 넣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오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릭 샐러드에는 오이, 토마토, 적양파, 아니면 그냥 양파, 블랙 올리브, 그리고 페타치즈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샐러드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있는 샐러드긴 하지만 그릭 샐러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 여기서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샐러드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오이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릭 샐러드 그리스 가서 이제 딱 처음 먹는데 오이가 있길래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 오이가 있어야지 그릭 샐러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념은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의 허브를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없어도 되고 그 소스에 빵 찍어 먹는 것도 엄청 맛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더울 때, 진짜 더운데 너무 요리가 하기 싫다, 너무 입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채소 그냥 다 이렇게 대충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럼 이제 먹을 때 이제 소스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릭 샐러드는 차가워야 돼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시원함. 양파는 매우니까 물에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적양파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이거 이제 다 풀고
지금 다시 뜨는데 2단밖에 못 떴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맞으면 어쩌지? 오늘은 촬영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다른 날보다. 근데 말을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영상은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이거 떴다 풀렀다 하느라고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뜨개질을 더 열심히 한 느낌?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잘 떠서. 헉, 근데 진짜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 어머, 이거 안 맞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쩌지? 큰일이네.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